면역혁명 이시영 박사님의 책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강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시영 박사의 이야기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병식 박사. 한의원. 저는 한국인의 밥상 즉 한식이 세계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한국인의 기대 수준이 수명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죠. 한식의 기본은 자연식과 제철 음식이다. 그래서 미네랄, 비타민, 파이토케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제강 한식은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약과 같은 음식이다. 그래, 이시영 박사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강하다는 주장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조병식, 사실 저는 한국에도 서구 국가들처럼 만성질환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만율 통계를 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날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음식이 예전 음식에서 자꾸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코로나19 사망자의 기저질환을 보면은 고혈압이 66%, 당뇨가 44%, 호흡기질환이 30%, 치매가 33%, 심장질환이 23%로 나타났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수용체에 잘 붙는 것인데, 이 고혈압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 효소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기저질환 중에서 1위가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폐와 심장, 신장 조직을 저하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비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병 유병이 높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정크푸드 서구에 지탄을 받는데 선 박사님의 생각은, 선 박사 선재강, 현재 한국인들은 폭식,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심해서 적신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을 이 췌장암 환자도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연식 속에서 거뜬히 완치되고 10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시영, 인간은 만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생활 환경이나 습관은 아주 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이 10명 중에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한국은 29.5%로 그 비율이 가장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병식, 사실 저도 그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인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만큼 건강을 잘 챙기는 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새해 첫 번째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은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챙겨 먹는 편입니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물론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전통의학, 자연의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시영,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강한 이유가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에 있다라는 것을 두 분 원장님이 말씀하셨네요. 감염병을 이기는 유기농은 6장에서 유기농 왜 힘들까? 소득이 적다, 노동력, 또 비판적이로서 외롭다. 유기농을 하기가, 유기농 친환경을 하기가 이렇게 해서 유기농 가격 얼마나 좋을까? 유기농은 섭취 후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없다. 아직 식물의 섭취량과 생체 내 이용 활성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제된 식이염, 지질, 콜레스테롤, 철분 등은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유해하다. 그래서 섭취에서는 2009년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50년간 연구 논문 55편을 조사한 결과 유기농과 간행 농산물 사이에 영양성 큰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스탠퍼드 40년 연구에서도 역시 이 잔디밭 관리 프로젝트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잔디는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올려서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까운 양분을 뿌리로 보내서 세균과 균류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뿌리 주변에 있는 일반 토양보다도 10에서 1000배나 많은 미생물이 살게 됩니다. 대신에 이들 미생물은 식물에게 부족한 방어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주고 죽어서는 작물 성장에 매우 필수 영양분이 되어서 비료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농약이나 비료 등 화학물질을 쓰면은 이런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토양이 비옥해야 건강한 농작물이 성장하며 이것이 인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토양, 식물, 가축, 곤충, 농민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모든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로를 밟든 일단 화학물질을 섭취하면 그 성분은 오래도록 우리 몸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익힐 수가 있다는 거죠. 살충제의 부작용은 해충뿐만 아니라 곤충까지도 죽여서 새로운 질병을 만들고 토양생물에 절대적으로 해롭고 농민도 중독 사망케 되어지고 수확한 농산물에 잔류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인간 체내에도 축적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토양 구조물은 자갈, 모래 등 부기물, 토양 유기물, 미세한 구멍으로 되어 있는데 미세한 구멍 속에는 공기,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티스푼 하나 분량의 토양에 미생물 수백만 개가 들어있어 이 구멍이 많을수록 토양의 비옥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구멍도 막히면서 토양이 딱딱해지고 메마르면 이렇게 해서 영양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홍사정 교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채소류는 스트레스 덩어리라고 경고합니다. 조기 수확, 증산을 목적으로 온갖 인공조작을 가해서 생산했기 때문에 농산물 자체가 스트레스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농은 자연법칙을 따르고 유기농은 지속 가능성, 단위 면적 산출량보다 질을 중시, 화학제 분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 받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 이런 뜻이네요. 땅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메디올가 우리가 치병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선회하고 국민 모두의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친환경 이렇게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장안 농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명의 농부와 함께 손을 잡고 유기농법을 지키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 메디올가라는 새로운 이름의 법인을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디올가 5-a-day 운동 현대인들은 병은 한마디로 포식 만복 시대의 결핍증입니다. 만복 인간은 동물은 잡식성입니다. 동식물 다 먹습니다. 잡식 5-a-day 운동은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소한 400g 이상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자는 운동입니다. 미네랄의 균형은 이렇게 해서 인스턴트가 주범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7의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파이토는 식물이라는 뜻으로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성 화합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5-a-day 운동에서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섭취하라는 것은 결국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5가지 색깔을 권하는 것은 과일과 채소의 색깔에 따라서 파이토케미컬의 종류가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색깔이 빨강, 초록, 청보라, 노랑, 백색의 5가지로 달라질 때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파이토케미컬의 기능도 달라집니다. 주 기능을 살펴보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폐물 해독, 면역 강화, 발암 억제, 당뇨 예방 이렇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6의 영양소인 식이섬유, 제7의 영양소라고 또 불려지기도 한다는 이 식이섬유를 별 수는 없겠고 효과적인 파이토케미컬 섭취를 하려면은 하버드 생명의 채소 스프에서 다카하시 교수의 내용은 양배추, 양파, 당근, 호박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4가지 채소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위에 4가지 채소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각 100g씩 물 1리터에 넣고 약 20분간 끓인다. 그래서 1, 2컵을 식전에 먹으면 좋다 이 말인데요. 이러한 채소 스프의 효능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 제거, 디톡스 해독, 면역, 알레르기 염증 억제, 혈액순환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네요. 혈압 강화, 또 비만 고지혈 개선하고 위장 개선하고 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양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못난이 농산물과 보르도 와인이 몸에 좋은 이유는 파이토케미컬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못난이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창원 농장을 방문하여 전국에서 운반된 유기 농산물 포장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찌그러진 것, 벌레 먹은 것, 잘못 자른 것 등 이른바 못난이 농작물이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진짜인데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는 주부들에게 이 점만 인식시킬 수 있다면 못난이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르도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르도 와인 스쿨에서 일주일간 수학한 적이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세계 명주를 생산하는 보르도 지방의 포도밭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형편없는 살풍경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세계적인 명주가 만들어질까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주가 생산되는 데라는 것입니다. 보르도 지방이 옛날에 강바닥이었던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포도를 심으면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점토층의 착상만 겨우 할 뿐 뿌리를 뻗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포도는 그 아래 13m나 되는 모래와 자갈층을 뚫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하수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열악한 지형 조건 때문에 포도나무 또한 말라 빠진 산딸기 넝쿨 같고 거기에 열린 포도알을 겨우 콩알만 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최악의 환경에 세계적인 명주가 태어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까닭이다 이 말인데요. 효과적인 파이토케미컬 섭취를 위한 몇 가지 요령은 못난이 농산물일수록 파이토케미컬이 많으므로 적극 활용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함께 껍질, 잎, 뿌리 등을 통째로 먹고 끓이거나 발효해서 먹도록 한다.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다 라는 거네요. 냉장고에 일주일 보관하면 유효 성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진한 차보다도 묽은 차를 마시도록 한다. 색깔과 향이 진한 것을 먹는다. 식물 속의 파이토케미컬 그림에서 보듯이 파이토케미컬은 귀한 물질으로 식물의 셀룰로스를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섭취 후에 소화액이나 씹는 것만으로는 그 막이 터지지 않으므로 파이토케미컬 섭취 효과가 없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이 더불어 장력을 좋게 하려면 면역력을 키워주고 여러가지 생활습관병 예방치료에 있어 효과적인 유산균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특별 대담으로 나노기술과 면역 식물의 개발은 어떻게 나노기술을 활용하여서 면역 식물을 개발하는데 안석현 대표님, 현재 나노기술은 전자반도체 산업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흡수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노기술은 면역 식물 재배에 응용하나요? 일일은 나노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나노 액상 비료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인 규소나 기름아늄을 나노 액상화하여 식물의 영양액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식물 안에 유기규소, 기름아늄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식물성 규소, 식물성 기름아늄입니다. 규소나 기름아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한 식물을 바이오 반도체 혹은 바이오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이오셈이란 바이오 세미컨덕터, 바이오 반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오 반도체, 즉 바이오 세미 작물들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면역이 무너져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바이러스나 각종 면역 질환을 무너뜨리는 질병 퇴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바이오 세미가 결합된 작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석현, 대한민국의 건강식품인 인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4에서 0년근보다는 새싹 인삼을 스마트팜하여 바이오 세미 원료를 정확한 정량으로 공급해 키웁니다. 이외에도 귀리, 동충하초, 고송이 버섯 균사체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사포닌, 코지세핀, 베타글루칸 같은 면역 물질이 매우 풍부한 작물입니다.
자, 바이오쌤이 5대 영양소라고 하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을 말합니다. 바이오쌤도 이 5대 영양소 중 하나인 미네랄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바이오쌤은 다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4대 영양소의 흡수, 또 효소의 화학 반응, 골격 치하 혈액 형성, 체내 산도 유지, 비타민 활성화, 이렇게 도움이 된다. 산소 공급을 해주고, 둘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자연 출력을 주고, 넷째 암세포 발생과 전이를 억제한다. 다섯째 혈액순환, 여섯째 노화지연 치매, 일곱째 진통, 항염, 여덟 번째 뇌세포 활성, 피로회복,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바이오세미가. 자, 아직 국내에는 없고 일본 제품 중에서 수용성 규소나 결혼만용 제품이 있습니다. 현미용 규소나 결혼만용 제품이 있다. 현재 스마트팜에서 바이오세미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싹, 인삼, 동충, 하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베이지, 밀리타리 수균을 접목한 바이오세미 영양액을 투여해서 시험 재배하고 있다. 꽃송이버섯 균사체는 귤이나 보리, 베이지에 바이오세미 영양액을 투여한다. 이렇게 해서 좋군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업성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바이오세미 작물은 곧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품이라는 콘셉트를 소비자에게 홍보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 시험 지금 면역사 관련 사업이 관련해서 그 솔루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서. 자, 7장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뭘까요? 전쟁보다도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이어진 경북 전적으로 옮겨가면서 사망자가 나왔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서 길거리가 텅 비고 불안하고 함께하는 마음 놀라운 시민일시. 보건 당국도 당황했지만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참 전문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는 자가격리 혹은 연수 등을 개조해서 임시병리에 격리하고 이렇게 했다. 하필 대구가 고향의 나라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자. 이렇게 영세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으면 바로 생활이 어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위문품 등등. 도시락을 싸지 마라.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국고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말고 쓰십시오. 기부하면 바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소상공인 가게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순환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죠. 도시락을 싸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 이 말이네요. 국격이 껑충 올라간다. 개인에게 품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격입니다. 이런 코리아. 그런데 최근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시끄럽고 질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뭐 불을 지르고 막 데모하고 이런 것들이죠. 코로나에서도 이제 국격을 좀 높이자. 해외 교포의 귀한 참 공항들이 다 폐쇄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풀리고 있는 것을 좀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긍지는 뭘까? 내가 의사가 된 지도 반세기 넘었습니다. 이렇게 참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천녀의 축복을 받은 나라, 우리나라가 뭔가 보면 헬조선 사회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67% 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단결이 잘 되는 편이라는 답변이 63%. 또 그러나 또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 아름다운 풍광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천재적인 선비의식과 국가 참 아름다운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IT 문화는 이신 얼마 전 ABC 방송 특파원 이의원 패널이 한국 코로나19의 진원지인 대구에 가서 생중계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폭동도 없이 참 미국은 작은 소요 사건이나 사회기관이 흐트러지면
백화점 난입하고 난리인데 우리 한국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저는 위기가 강한 한국의 의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강한 모습이 우리 한국이 좋다는 거죠. 미국은 현대의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치고 코로나19 확진이 가장 많고 사망도 그런데 이런 오명을 안게 되어졌다던데요. 이번에 참 집계에서 이탈리아만 1만 9천 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었죠.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코로나 피해가 흑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카고 사망자의 72%가 흑인인데 이렇게 흑인들의 코로나 피해가 심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분리와 불평등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2007년을 기준 미국의 5천만 명의 의료보험 비가입자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시흥 이탈리아도 코로나19 치사율이 8에서 12%로 굉장히 높은데 한국의 치사율은 2%와는 아주 큰 차이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탈리아는 고령 국가입니다. 병상수가 인구가 1000명당 3.1개로 참 적다라는 거죠. 진단키트 등등 참 치료의 시대에서 자, 불안과 우울의 시대,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법은 참 우울해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는 대여 학생들이 참 고등학교 학생들은 또 성적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박상민은 저희 어머니도 밖에 나가면 무증상 확진자에게 나도 모르게 감염되면 어떻게 하는 불안증 이렇게 해서 가장 콘텐츠바로 이시영 TV를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 말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자. 면역 혁명 시대 대한민국을 보라. 대한민국이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고 유기농을 통해서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참고책을 참고를 하셨군요. 자, 이렇게 해서 책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다.